야,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을 쓰란 말이야. 너 이 녀석 돼지 인공심장 이종관 이식이 충분하겠는데? 궤도의 fucking 과학 속으로. 아니 갑자기 퍼킹이니까 아니 저기 그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거 깔끔하겠다 싶어가지고 속으로에다가 왜 퍼킹 붙였어? 약간 그 퍼과 이거 욕하면 안 돼. 퍼킹 거.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아니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약간 좀 강조죠. 왜냐면은 친구들끼리 그냥 아니 약간 퍼킹 궤도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궤도의 퍼킹 과학 속으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네. 네. 궤도의 과학 속으로 지울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지울팍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상상인 스튜디오 찌잉남. 맞아 찡남 거기에서 이제 뵙게 됐죠. 맞아요. 네. 거기서 처음 뵙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셨죠?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SF 컬처 기반의 패션 브랜드예요. 이번에 이제 팝업을 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궤도님이 이제 SF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섭외를 요청을 맞아요, 드렸었고 맞아요. 네 흔쾌히 너무 재밌겠죠? 네 그래서 정말 덕분에 성공적인 팝업이 됐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에 나온 베이직 후드티인데 그러니까 이뻐 네, 이뻐. 이게 뒤에 파이썬 코드가 있어요. 한번 여기 보여주시죠. 보시면. 야. 그리고 또 제가 앱 개발자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긱 문화, 긱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신드롬즈라는 브랜드인데 예. 신드롬즈면 구원받을 것이고 신드롬즈가 아닐 경우 대체될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렇군요. 네 시어너요. 시어너는 예.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끝냈습니다. 오. 근데 파이썬은 제가 안 배웠어요 사실. 그래요? 네, 되게 웃기죠. 저는 파이썬을 써놨는데 파이썬은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딱 배운 게 시어너랑 이제 자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iOS 앱 개발이 막 이렇게 떠올랐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꽂혀서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 지금은 안 쓰는데 그때 이제 그걸 배우러 고등학교 때 강남에 이제 한 학원에서 어른분들과 함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출신이라서 잘하시는구나. 네, SF 덕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런칭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냥 가수 누가 창업한 그냥 브랜드다. 그렇게만 알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브랜드랑 지울팍을 별개로 떨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문화, 이 컬처, SF 컬처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와닿는 기술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분 찾다가 딱 찡남에서 딱 뵌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저도 사실은 미팅을 하자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이. 그래요? 네,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독특했어요.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 과학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화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야랑 접목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신규 브랜드의 팝업 여기서 이제 과학이 나온다? 너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팝업이 잘 열린 이후에 네. 후속적으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끝난 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브랜딩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엄청 바쁘신데 나오신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궤도님도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나와주셨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그러네요. 잠깐 지금 우리 임준영 교수님께서 네. 궤도님 태블릿 바꾸셨네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태블릿을 드디어 바꿨어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네. 이거 보호 필름 잘 붙이세요? 아니요, 전 무조건 맡기죠. 네. 제가 네. 잘 붙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붙인다는 얘기를 엄청 했어. 네. 엄청 했어. 내가 진짜 장인이다. 네. 먼지 한 톨 안 들어간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새. 그래갖고 붙여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잘 붙인다고 진짜 많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민망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알아볼까봐 네. 제가 이제 마스크에다가 모자를 눌러 쓰고 아, 스스로 찔려서. 네. 원래 잘 붙이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걸 붙이려면은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화장실에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와,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네, 분무기로 확실히 습도를 높입니다. 그럼 이제 먼지가 다 가라앉아요.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니, 누가 알몸으로. 아니, 근데 알몸으로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그때는 내가 옷을 입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벗으면 더 유리하긴 하죠. 왜냐면 옷에서도 먼지가 나오거든. 그러면 궤도님은 네. 필름 붙일 때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책상 의자를 놓고 일단 이거 분무기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필름을 붙이는 그쵸. 거예요? 완벽하게. 와, 진짜. 아 이건데 네.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시간이 없는 거. 이게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네. 이제 제가 거기 사장님이 계세요. 네. 그래갖고 요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랬더니 너무 잘 붙이는 거 진짜로. 네. 장비빨이 좀 있죠. 네. 장비빨이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장비가 없는 거야. 사장님 옷 사장님. 안 벗어요. 사장님 옷을 왜 벗어? 아니야. 그분은 입고 해. 여기서 사장님이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제 옷을 벗는데 갑자기 샤워기를 가지고 나왔어.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갔어요. 네. 뭐 진짜 후줄근하게 이제 패딩 하나 입고 갔는데 사장님이 네. 다 붙인 다음에 이거를 딱 주시면서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는 알아보는구나. 거야.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셔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딱 이러는 거야. 근데 보통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네. 우리가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네. 그럼 이분이 내 방송을 보시는 분이네? 네. 근데 네.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지레 찔려갖고 저 원래 잘 붙이거든요. 제가 바로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사장님이 진짜 나는 이분이 확실히 방송을 본다고 느꼈어요. 왜요? 딱 제가 저 원래 잘 붙이거든요. 그때 네. 사장님이 원래 패드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야. 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상했죠. 왜냐면 이분이 제가 원래 잘 붙인다고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폰은 잘 붙이는데 패드는 좀 힘들다는 거를 딱 말하는 걸 보고 이분은 나를 봤구나. 그러면서 또 기포가 있으면 네. 뭐 한번 오세요. 네. 언제든지 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이러고서 네. 후퇴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진짜 정말 완벽하게 붙여주셨어요. 먼지 한 털 없어. 네. 아무튼 외주 좋습니다. 원래는 저 잘 붙이거든요. 근데 시간 때문에 외주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미팅 때도 그렇지만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 많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의수의족에 대한 거였는데 맞습니다. 한번 네. 어떤 걸로 이런 질문이 나온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저희 팝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봇 바디를 제작해준 업체가 거기 이제 박사님께서 예. 사실 의수를 제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수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많아진 거죠. 네, 저희 로봇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점점 앞으로 어떤 의수나 의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개발이 계속 신소재가 나오고 좀 더 빠르고 인간의 몸에 더 맞는 의수와 의족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곤 했었는데 영화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사이버 펑크물들이 많은데 네. 정말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면 나중에는 진짜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 불리는 반인 반 로봇 이런 생명체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하신 게 어쨌든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기계의 대체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장기 네. 들어보시죠. 인공장기.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인공장기를 딱 들으면은 네.
약간 장기를 기계로 개조해서 네. 예를 들어 뭐 인공 심장, 뭔가 배터리를 껴서 전기적으로 뭔가 심장을 만들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인공장기가 맞는데 네. 사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인공장기가 그 인간의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무기질 기계도 맞고 네. 그런 장치도 맞고 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유기질 조직도 인공장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공장기도 사실 사이보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전 1000년쯤부터 네. 인공장기를 활용했는데 네. 이때 사용한 인공장기가 바로 틀니, 치아를 대신하는 장기죠. 실제로 그 1967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심장, 이게 이제 잘빅 7, 요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플라스틱을 쓰거나 뭐 그런 기계적인 장치, 화학 소재, 고분자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인공 장기는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기체 기반으로 해서 네. 실제 장기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인공장기 만드는 노력이 한창인데, 인공장기 기술이 네.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종장기, 그 다음에 세포 기반 장기. 이종장기는 뭐냐? 다른 종, 동물의 장기를 떼내서 사람한테 이식하는 기술이죠. 이종의 장기를 이식해서 연구하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동물로부터 가져오겠죠.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6주 된 아기한테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오. 20일 가량을 생존했습니다. 수명을 조금 늘린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2022년 1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한테 돼지 심장을 이식한 최초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식을 성공해요. 2달 후에 합병증으로 돌아오셨어요. 아, 역시 합병증이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최초였으니까 두 번째. 네. 작년 9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또 성공을 합니다. 돼지를요? 네, 돼지 거를? 심장. 네, 계속 돼지 거로 하네. 계속 돼지 걸로 해요. 네. 근데 이게 네. 그 이번에는 이식받은 환자가 네. 그 말기 심장병 환자예요. 아. 그 로렌스 포시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복합 질환이 있어갖고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장 이식 프로그램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이때는 결국 돼지의 심장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수술 전에 어쨌든 나에게 이런 희망과 기회가 왔다. 네. 내가 숨쉬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는 살아남겠다. 그리고 그 FDA, 미국 식품의약국, 네. 여기서 원래는 이런 걸 잘 허용해주지 않는데 위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리스크가 높은 시술을 허용하는 긴급 승인을 해줍니다. 아. 이번엔 해라. 왜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수술을 성공한 바틀리 그리피스라는 분이세요. 네. 이 박사님이 또 집도를 하는 거죠. 이분이 이쪽에서 가장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첫 번째 이식 환자가 2달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네. 그랬더니 사람의 몸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 장기가 사람 게 아니잖아. 네. 해결하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써요. 네. 근데 이때 장기 이식 시 발생한 거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부검을 해봤더니 네. 돼지에게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숨어 있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서 있는, 돼지의 심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은 없었으나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했다. 네. 그래서 요 결과 때문에 만약에 그 이종 간에 이런 장기를 이식하면은 인간에게 새로운 형태의 병원균이 유입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요. 잘못하면 이게 세상에 없던 질병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또 인수 공통 감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측에서 이번에는 이식에 사용되는 돼지에 대해서 정밀한 바이러스 및 세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주 클린한 돼지를 만드는 거죠. 네. 무항생제 뭐 이런 거 상대도 안 돼. 네. 정말 클린한 돼지. 네. 네. 그리고 지난번 1차 세계 최초의 검사 때는 없었던 네. 새로운 분석법으로 이제 네. 항체를 한 번 더 검사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돼지 심장도 바이오 기업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 리비비코라는 기업에서 제공을 했는데
요 기업이 어디냐면은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 혹시 아세요? 돌리. 아, 네, 알죠. 네. 네. 1996년에 네.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이언 월머트라는 분이 이끌던 회사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사실 돌리도 역사가 진짜 있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말 오래됐죠. 예, 정말 역사가 있는 네. 이런 회사인데 사실 세계 최초도 여기서 돼지 심장을 줬어요. 아, 이번에도 돼지 심장을 제공한 거죠. 네. 1차 때 그 좀 아쉬웠던 부분들,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해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돼지 심장을 인체에 넣기 위해서 네. 10개의 유전자를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걸로 네. 면역 거부 반응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애들을 잘라내요. 네. 그래서 돼지의 유전자 3개를 잘라내고 네. 여기에 또 인간의 유전자 6개를 이렇게 네. 삽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식한 심장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려고 네. 성장 유전자의 기능을 또 차단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왜 돼지로 할까? 그러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가축의 심장을. 인간의 심장을 얻지를 못하니까 네. 비슷한 영장류의 심장을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사실 상식적이죠. 근데 돼지가 네.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동물입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인간과 돼지의 유전자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돼지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겁니다. 아, 인간과 비슷하게.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우리가 돼지의 한번 크기를 보세요. 네. 돼지 크기가 얼마나 죠? 돼지마다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네. 약간 우리의 그 이 몸만 봐, 몸. 이 네. 가슴, 배, 네. 그다음에 돼지를 보세요. 네.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몸통만? 돼지의 몸과 돼지 같은 친구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럼, 얼추 비슷해요. 네. 그럼 궤도님도 돼지 같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도 약간 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의 문제. 이거 봐. 친구한테 네. 야, 너 왜 이렇게 돼지 같냐? 네. 이거는 사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조금 오늘따라 살이 좀 찐 친구가 나타났어. 네. 야, 너 이렇게 돼지 같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우리는 배운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너 이 녀석 돼지의 이종간 심장 장기 기증이 가능하겠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와. 매너 있고. 진짜 참신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을 쓰란 말이야. 너 이 녀석 돼지 인공심장 이종간 이식이 충분하겠는데? 와, 진짜 고급지다. 고급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가 항상 과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예의 있어 예의가 보인다. 있어 보여. 아. 네. 와, 너 이종교배 출신이야, 뭐. 이종교배 아니에요. 이종교배는 아니야. 이종교배랑은 달라. 그러네요. 네. 아, 오늘 또 이제 좋은 거 하나 또 그쵸, 배워가네요. 그쵸, 그쵸. 네. 네. 바로 내일 써먹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찐 친구 보이면은 네. 이 녀석 봐라 이거 지금 돼지의 인공장기 연구 많이 하는데 이종간 인공심장 바로 착용 가능하겠어. 네. 그리고 사실 영장류도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뭐냐? 영장류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처럼 새끼를 낳는 주기가 너무 긴 거야.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이용한 인공장기가 세팅이 됐어. 네. 그러면은 네. 막 이렇게 장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영장류가 새끼를 낳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네. 부족해요. 장기가. 돼지. 한 번에 새끼 20마리를 낳습니다. 그쵸. 네. 일단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정리가 되면은 인공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산 쪽에서 문제가 있구나. 생산력에서. 네. 네, 그게 크죠. 네. 생산 굉장히 크고 저 지금 생산성 이슈, 마감일 이슈. 완전 그래요. 네, 저게 딱 맞는. 저 이슈가 너무 크고 네. 실제로 이제 돼지가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사육하는 것도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원성 감염병 위험이 낮은 거죠, 굉장히. 네. 네. 그리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도 네. 용이하고. 네. 근데 이제 영장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식이 일단 까다로워요. 아. 네. 그 다음에 장기의 크기가 돼지보다 작아요? 차이가 더 커. 아.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네. 사람과 장기 크기가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과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까우니까 종 간 감염 전달 위험이 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앓는 네. 병이 네. 사람한테 쉽게 올 수 있는 거야. 아. 왜냐면 같은 종이니까, 거의 비슷한 종이니까. 네. 유전적으로 차이가 너무 적으니까 네. 오히려 위험합니다. 어. 근데 돼지의 어떤 질병은 사람한테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종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네. 너무 비슷하진 않다. 음. 라는 게 사실상 돼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에 대한 인공장기 연구가 활발한 거고. 어쨌거나 네. 그 두 번째 환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환자요? 예, 첫 번째 수술을 아직 결과 안 하고 나왔구나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환자. 두 번째 그 환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 죽지 않았을까요? 6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6주요? 전에 게 몇 주였죠? 전에 게 2달. 2달? 네. 더 빨리 네, 더 빨리 갔어요. 아, 이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지난해 10월 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셔서 이 결과가 나온 지가 아. 지금 이제 고작 한 3달밖에 안 됐습니다. 3달. 아. 사실은 분위기 좋았어요. 왜냐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물리치료 받으면서 걷는 연습도 하시고 네. 그 아내분하고 카드 게임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됐었습니다. 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심장에서 거부 반응이 징후가 보였고요. 네. 갑작스러운 거부 반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구팀에서는 장기를 이식했을 때 갑작스러운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는 네.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전통적인 이식 수술에서도 네. 나올 수 있는 수술이 결과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돼지의 심장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좀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쵸. 사람의 장기를 네. 이식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돼지의 장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네. 아니면은 정말 운이 안 좋았던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장기 이식 대기자가 네. 미국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따르면 11만 3천 명이에요. 와 되게 많네. 너무 수요가 많아요 지금. 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고 싶다는 대기자만 3,300명. 이런 시민단체 조사한 걸로 따르면은 네. 하루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이 매일 17명씩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네. 네, 인류의 생존에서. 네. 그리고 뭐 반대로 그 이종장기 말고 네. 세포 기반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인체, 동물, 식물 이런 데서 유래한 어떤 생체 재료. 네.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분화시키는. 이 줄기세포는 그 모든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약간 얘가 눈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거든요. 네. 얘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어쨌거나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다 보니까 네.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네.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최소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네. 또 세포 기반 장기는 이제 지금 3D 바이오 프린팅이랑 오가노이드라는 것 두 가지로 기술이 있습니다. 네. 3D 바이오 프린팅이 세포가 들어있는 하이드로겔, 네. 여기를 이제 프린터에 넣어서 3차원으로 출력을 합니다. 네. 요런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인공 간, 인공 심장, 막 인공 혈관 요런 거를 만들어서 이식용 장기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 오가노이드는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요걸 장기 유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뇌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미니어처 수준이다. 미니어처 수준. 심장 오가노이드 크기가 네. 2021년에 만든 게 2mm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식용보다는 약물 실험용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해갖고 요 심장이 반응을 하나 이거를 크기를 키우는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저는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인간과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 네. 뭐 사이보그까지 네. 공존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왜 공존해야 할까요? 왜? 왜요? 예. 공존해야 되나요? 딱히 굳이라고 하면 또 굳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필요하다기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질문인데.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네. 뭐 로봇과 인간이 공존을 하다가 네. 한 끗 차이로 갑자기
어느 한쪽 진영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러면서 편가르기가 되면서 네. 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콘텐츠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인간과 로봇 둘로만 나눠볼게요. 원래 인간이 있었고 로봇이 나타났죠. 네. 이 상황에서 한쪽이 멸종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저는 멸종. 한쪽이 멸종하는 게 자연스럽다. 아니, 좀 공존을 공존하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결국 멸종한다. 결국은 로봇 세상이 된다? 저는 그런 시대도 재미있을 것 같다. 가끔 제가 그 약간 소설처럼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본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굳이 로봇을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로봇공학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웠는데 다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우리가 다음 창작물을 우리의 모습처럼 만들고 싶은 본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SF 소설 같은 글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인류를 만들게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랑 우리랑 공존하는 시기가 오고 한번 싹 없습니다. 한번 싹 엎으면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인류가 탄생하는데 다 로봇인 거예요. 그러면 지올팡님도 거기서 이제 저도 없죠. 되고?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세계관에서는 이 로봇이 그 인간을 신처럼 여겨요.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은 인간보다 도태된 존재였다. 과거에 우리도 같은 형태로 형태는 같은데 우리보다 더 덜 떨어진 소재로 개발이 돼 있는 존재가 있었고. 근데 우리조차도 우리를 만들 때 이제 신소재로 만든 거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쓰는 일상에서 쓰던 것들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로봇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은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덜 떨어진 존재였다 하더라고요. 와, 재밌네요. 그런 소설을 써놨어요. 근데 물론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뭐 방금 이런 걸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재밌는 스토리.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 지올팡님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오버가 됐어요. 되게 질문을 몇 개 안 했는데 엄청 자료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 확실한 건 질문을 적게 하셔도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쨌든 저는 지올팡님을 사실 가수로 알고 있었고 사실 이런 관계가 돼서 서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기업가로서의 지올팡님,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지올팡님 이런 것들이 그 둘 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끌렸고 저희가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미있어 하실 것이다. 네,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세요. 막상 만나보니까 되게 귀여운 분이에요. 근데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진짜 좀 어울리진 않지만 약간 귀여운 천재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야, 되게 좀 귀여우신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궤도의 fucking 과학 속으로. 잠깐 엔딩 한번 그럼 엔딩 한번 가주시죠. 엔딩 요거 가겠습니다. 궤도의 fucking 과학 속으로. 바이바이. fucking